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정리하는 연속 강연 첫 번째, 1998년도와 새로운 동양화 2부 영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동양화 하면 보통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아주 고정된 이미지가 있죠. 뭔지 다 아시죠? 찾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검색창을 열고 걷다가 동양화를 입력하고 이미지 검색을 해봅시다. 전통 문화와 관련된 뭐 이런 도상들이 떠요. 이따금씩 김현정 같은 신세대 동양화가 잡히긴 하는데 대체로는 전통 도상이 많이 잡히죠. 그럼 이번에는 한국화를 입력을 해볼까요? 예, 똑같아요. 전통 도상이 천편일률적으로 잡힌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구글 말고 네이버로 가서 동양화를 입력해 봅시다. 예, 이미지 검색해 보면 내용이 똑같죠. 이번 2부에서는 전통적인 도상이 어떤 식으로 전복되고 있는지를 살필 거예요. 미술대학의 학과 중에 동양화과 혹은 한국학과가 있죠. 그 학과의 동문들끼리 새로운 동양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동인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박병춘의 이 작업은 채집된 산수화라는 2007년도 전시에서 바닥에 라면 4,000개를 쌓아서 만든 라면 산수라는 그 임시적인 산수 설치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임택은 옮겨진 산수라는 2003년도 작업에서 지필무게에 의존하지 않고 우드락, 뭐 화선지, 뭐 탈지면, 뭐 프라모델을 이용해서 정선의 인왕제 색도를 3차원의 실경산수로 옮긴 경우예요. 이 두 작가 박병춘하고 임택은 앞에 일부에서 다뤄졌던 유근택과 함께 홍대 동양가 선후배 사이로 동풍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동양화 동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전통문화라는 동양화의 고정적인 어떤 주제를 훨씬 더 파격적으로 전복하는 경우는 대중문화를 동양화로 도입한 경우죠. 2004년도에 대중문화의 그 허구적인 캐릭터를 입힌 인물을 그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 미대생이었는데 20대 중반에 동양학과 학부생인 손동현이었습니다. 2005년도 전후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2004년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배트맨, 뭐 골룸, 조커 같은 헐리우드 영화 속에 나오는 허구적 캐릭터를 그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 이후에는 2008년도경이죠. 그때는 마이클 잭슨처럼 실존 인물을 전통 영정화에다 옮겨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제목을 영웅 배투만 선생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왜냐면 배트맨이라는 게 한자로 똑같은 발음의 그 한자어를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차 문자라 그러죠. 가차 문자를 이용을 해서 좀 우스꽝스러운 발음으로 슈퍼히어로를 동양화의 그 화폭에다 담은 거예요. 손동현처럼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동양화에 접목시키는 시도는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말하면 동양화단이 그만큼 자기 규칙, 자기 내규에 훨씬 더 완고한 그런 화풍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손동의 경우는 미술 잡지보다도 그 네이버나 다음의 어떤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작품 이미지가 유통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훨씬 더 매체 친화적으로 등판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손동영 같은 경우는 가수 지드래곤을 주제로 했던 그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시에 협업으로 참가했던 유일한 동양화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출품했던 작품은 문자도, 동양화 문자도 안에 힙합 래퍼들의 이미지를 집어넣은 작품이었습니다. 한편 대중문화를 차용하지는 않더라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여성 화가들도 있죠. 김현정, 신선미, 육시원 같은 경우인데 이 작가들은 동양화단이 좀 수수방관했던 대중에 대한 기대치를 읽어내고 수요를 발생시키는 그런 작가들이에요. 전부 다 여성 동양화가죠. 육시원 같은 경우 여성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호응이 굉장히 높아서 광고로도 많이 쓰였고, 육시원의 작품 같은 경우는 원작도 원작이지만 아트 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한 경우죠. 신선미는 정교한 공필, 공필이란 거는 섬세하고 정밀하게 그린 걸 말하거든요. 그런 정교한 공필로 한복 차림의 인물을 그려서 동양화를 굉장히 감미로운 일러스트레이션 풍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호응을 얻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김현정인데, 김현정이 때때로 신선미하고 유사하다고 비교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있고 가느다란 선과 공필로 인물 캐릭터를 일러스트레이션 풍으로 그렸다는 점 때문에 비슷하다라고들 있는데 이런 풍으로 이렇게 인물을 그리는 새로운 동양화가들은 많이 있어요.
김현정은 더더군다나 이런 풍으로 그리더라도 자기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그 자기 노출이라는 어떤 요즘의 시대 유행, 그 시대 유행을 제3자의 어떤 관음적인 시선하고 결합시켜서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인 작업을 냈죠. 김현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호호가 아주 분명히 갈리는 미술가죠. 하지만 이런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독보적인 영역을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끝으로 일부에서 예고한 한국화, 동양화 이 용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이 명칭 변경사를 좀 압축 요약해서 말하면 이 전통회화는 서화, 동양화, 한국화로 이게 변경이 되어 왔고 지금도 이 세 가지 용어가 혼용돼서 지금도 현재까지 쓰이고 있어요. 서화는 조선시대까지 서화라는 이름이 주로 쓰였고 일제 강점기 때 그 조선 미술전람회에서 서양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회화를 동양화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된 이후에 청강 김영기 선생이 1959년도 경향신문에 동양화 말고 한국화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투고를 해요. 그러다가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1980년대 국풍바람이 불면서 교과서에서 동양화라는 용어가 한국화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화로 이게 통일이 된 것 같지만 실은 아직도 제도 언론에서, 제도 미술계에서 동양화, 한국화라는 용어는 좀 허용돼서 쓰이고 있고 기왕에 이미 동양 화가들이 있잖아요. 서울대랑 홍대가 지금 동양학과죠, 이름이. 그 과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꿀 수 없죠. 그리고 동양학과, 한국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명칭이 통일된 이후에도 혼용된다라는 것은 또 오늘날 미술계에서 동양화와 한국화가 처한 어떤 불안정한 위치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동양화를 다루고 있는 제 책, 그 1장을 2부로 나눠서 급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저서에는요, 박이소를 다루는 파트도 있고요. 박이소는 동양화가 아니죠. 근데 박이소를 다룹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새로운 동양화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살피는 그런 파트도 있고요. 걸핏하면 들려오는 동양화 위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등등등등이 실려 있습니다.